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피지컬 AI에서 엣지 컴퓨팅을 구현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피지컬 AI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 무엇인지 알아봤잖아요. 이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지컬 AI는 뭔가? 피지컬 AI는 한마디로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에요.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단순히 화면 안의 대화가 아니라 이걸 넘어 현실 세계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AI를 피지컬 AI라고 하고요. 피지컬 AI는 센서를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모터를 통해 직접 행동해요.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나 로봇팔, 드론 같은 게 있죠. 두 번째로 엣지 컴퓨팅이 뭘까요? 이거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멀리 떨어진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진 않아요. 작업이 끝나면 보내긴 해요. 그리고 기기 자체 혹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속도가 생명인 작업의 필수적인 컴퓨팅 방식이에요. 그러면 클라우드 방식과 엣지 방식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클라우드 방식은 위치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엣지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요. 처리 속도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왕복 시간이 걸리죠. 이게 지연 발생이 되고요. 엣지는 즉각적인 응답 가능해요. 데이터 보안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전송 중에 유출될 위험이 존재하지만 엣지는 현장에서 소멸할 수 있고요. 높은 보안성이 보장이 돼요. 그럼 어떤 용도로 각각 사용되느냐? 클라우드는 방대한 데이터의 장기 저장 및 분석하는 거. 엣지는 실시간 판단 및 물리적 제어에 필요해요. 그러면 왜 피지컬 AI는 엣지를 필요로 할까요? 피지컬 AI는 1초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는 세계예요. 컴퓨터 작업할 때 1초의 지연은 느린 거예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 거고요. 즉 피지컬 AI는 현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발견했는데 클라우드 답변 기다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즉각적인 판단을 위해 엣지 컴퓨팅은 피지컬 AI의 심장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엣지 컴퓨팅의 장점이 뭘까요? 실시간 응답이에요. 데이터 전송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예요. 이거는 현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차단되겠죠. 예를 들면 개인적인 영상 아니면 민감한 센서 같은 거 이게 인터넷망을 타고 나가진 않아요. 물론 서버에 저장을 해주는데 이거는 필요한 건 저장을 해줘. 그리고 이게 내 기기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스마트홈 카메라나 건강 측정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기기 내부에서만 처리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요. 세 번째는 비용 및 트래픽 효율성이에요. 엣지 컴퓨팅을 하면 네트워크 부하가 감소돼요. 쉽게 얘기해서 수천 대의 로봇이 HD 영상을 클라우드로 보내면 이게 마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엣지 컴퓨팅은 지금 로컬에 있는 곳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하가 감소되겠죠. 그리고 비용 절감,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료, 그리고 서버 저장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오프라인 작동이에요. 이 말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산간지역이나 공장 지하 이런 곳에서도 AI가 정상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점이죠. 그러면 엣지 컴퓨팅을 실제 사용하는 예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어떤 사례냐? 첫 번째가 스마트 제조, 즉 공장에서 많이 해요. 공장에서 하는 거는 예지 보전이라고 예를 들면 소리만 듣고도 고장을 나는 것. 산업용 로봇에 부착된 엣지 기기가 진동과 소음을 초당 수만 번씩 분석해가지고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겠죠. 고장이 나기 직전에 미세한 징후를 즉각 포착하고 여기서 바로 징후가 있으면 즉시 정지시켜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로봇을 스스로 작동 중단하는 거. 그리고 공장에서는 협동 로봇을 많이 써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안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봇이 사람의 미세한 움직임을 엣지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사람이 근처에 오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거. 그리고 사람을 피해서 가는 것. 그래서 어떤 별도의 안전 펜스 없이도 인간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펜스를 쳐야 됐어요. 왜냐하면 로봇이 이걸 판단하는 게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활동 반경, 즉 작업 반경 안에 펜스를 쳤어요. 지금은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활용 사례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건 어떤 거냐?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 퓨전. 즉 여기서는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해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차량 내부 엣지 컴퓨터가 통합을 해요. 그래서 0.1초 만에 판단을 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인식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 그리고 통신이 독립되어 있어요. 터널 안에서도 끊임없이 안전운전이 가능한 거.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배달 및 물류 로봇이 있죠. 복잡한 인도에서도 척척 지나가는 것. 즉 보행자나 강아지, 킥보드 등 예측 불가능한 도심 환경을 로봇 스스로 파악해서 경로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 모든 지형 정보를 서버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기기가 가진 엣지 지능으로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마트 리테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쇼핑에서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무인 계산 매장. 이거는 비전 AI의 현장 처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매장 천장에 이제 카메라들이 고객이 어떤 물건을 집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집었다가 놓을 수잖아요. 이거는 카운트를 안 하겠죠. 카운트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해버리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실시간 장바구니, 물건을 잡는 순간 앱에 자동 등록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잡고 또 자리에 놓아두면 빠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얼굴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정보는 숫자로 변환돼서 즉시 처리 후 삭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스마트 라이프인데요.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웨어러블 헬스케어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마트워치가 사용자의 심박수 이상이나 낙상을 엣지에서 즉각 감지하죠. 이때 설령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기기 스스로 위급 상황을 판단해서 경고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원격 의료 및 수술 로봇이에요. 이거는 의사의 손동작이 로봇에 전달될 때 엣지 컴퓨팅은 지연 시간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의사는 나이가 들면 이게 손이 떨리게 돼 있어요. 손이 떨리게 되면 수술 제대로 좀 되기가 힘들겠죠.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의사의 손동작이 로봇에게 전달될 때 엣지 컴퓨팅은 지연 시간을 0에 가깝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수술 중 발생한 미세한 저항감을 의사에게 즉각 전달해서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공공 및 농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지능형 교통 제어가 있어요. 신호체계, 즉 교차로의 카메라가 차량 흐름을 엣지에서 분석해서 신호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해당 방향의 신호를 즉시 초록불로 바꾸는 것. 그래서 골든타임 확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엣지 컴퓨팅의 한 가지예요. 그리고 스마트팜, 드론이죠. 방제 드론. 드론이 농작물 위를 날며 병충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밭에 약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지점에 뿌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정밀하게 뿌리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처럼 엣지 컴퓨팅을 구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과제가 있느냐?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제약, 작은 기기에서 고성능 AI를 돌리기 위한 전력 및 발열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부족해요. 다양한 기기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통 규격이 필요해요. 즉 이렇게 구현을 하려면 규칙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축구로 해도 축구 규칙이 있잖아요. 축구 규칙은 만국 공통이죠. 그리고 보안 고도.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의 기기를 물리적으로 탈취당했을 때 데이터 보호하는 것도 생각을 해놔야 되겠죠. 이처럼 과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엣지 컴퓨팅이 계속 들어오고요. 엣지 컴퓨팅이 피지컬 AI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엣지 컴퓨팅이 사용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